오늘도 더트라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디자인하고 글 쓰는 제이크입니다. 네, 스타트업에서 브랜딩하고 있는 짐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다가 들린다. 여름하고 딱 맞는 작품일 것 같네요. 네, 되게 이 작품이 오래된 작품인데 네, 제가 꼭 한번 이 작품을 저희 방송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네. 이제 좀 제안을 드렸는데 네네네. 또 마침 제이크님께서 또 좋을 것 같다라고 이게 말씀 제가 주셔서 네. 진짜 오래전에 보고 지금 못 본 지가 한참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봤을 때 감성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네네. 또 마침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이거 괜찮겠다. 왜냐면 예전에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바다가 들린다라는 작품 간단하게 좀 네네. 소개드리면 우선 저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이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네. 작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작품이 되게 흥미로운 건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참여하지 않은 이제 이 지브리의 젊은 애니메이터들과 외부의 감독이 함께 만든 되게 소품진 같은 작품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당시 TV 스페셜로 방영을 했었던 작품이에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참 이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운 게 마치 이 500일의 썸머처럼 이 계속 내가 성장할수록 이 이야기가 되게 다르게 보이는 되게 흥미로운 연애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 주인공이 이제 고등학생. 네. 네. 이제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다, 연애 이야기다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중간에 조금 이 감성에 좀 애매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좀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고 젊은 세대들은 그런 세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잘 말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사랑의 두근거림에 대한 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물로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들 보면은 되게 좀 잔인하거나 아니면 뭔가 서바이벌을 한다든가 뭔가 누구를 괴롭힌다든가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무해한 콘텐츠로서 그렇죠. 예, 네. 정말 포카리 스웨터 광고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최근 작품들에서 보이는 그런 자극성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심심해요. 되게 네. 청정하죠. 되게 청정하고 심심하고 뭐 좀 자극적인 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난 몇 회차에서 얘기했던 도파민에 절여진 네. 그런 콘텐츠를 찾는 분들한테 한 줄기 담비 같은, 그러니까 그 간이 안 된 설렁탕 같은, 그쵸. 설렁탕보다는 조금 그 평양냉면 같은, 네, 네. 네.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평양냉면 같은 그런 작품이고,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더 좋은 점은 요즘에 쇼폼이 또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긴 콘텐츠를 좀 보기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1시간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짧죠. 네, 한 시간 드라마 1시간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최근에 봤던 게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뭐 볼지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보고 요거는 잠깐 보고 넘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봤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부담이 없다 보니까, 시간에 그쵸.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드라마 보는 심정으로 한번 봤다가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거 옛날 작품인데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하는 그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꼭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다고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 들어서 한 몇 년 전부터 이 바다가 들린다의 장면들을 캡처해서 인스타그램 프로필 아니면 이제 본인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쓰고 계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네.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그 플레이리스트 콘텐츠가 요즘 많잖아요. 그쵸. 네. 하고 또 시티팝이라는 또 장르가 맞아요. 유행하면서 꼭 사람들이 이 뒷배경의 이미지로 사용하던 게 이 바다가 들린다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세련됐거든요. 그쵸. 네. 이게 사실은 그 일본의 버블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터지긴 했는데 그쵸. 이 작품은 사실 그 90년대 중에서도 93년도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버블이 어느 정도 좀 위기감이 있을 때 만들긴 했고, 그 다음에 TV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버블 시대 특징 있잖아요. 돈을 남아서 어디든지 팍팍 쓴다. 작화가 너무 훌륭하다. 네, 소위 작화가 말하는. 너무 훌륭하다. 네. 작화가 훌륭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노동력이 많아야 그쵸. 되고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에서 시간과 노동력은 무엇이다? 제작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TV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화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퀄리티도 좋고
이 배경이나 이런 그 모션 같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이게 진짜 TV용으로 만든 거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퀄리티가 높죠. 맞습니다. 네. 이게 마치 최근의 극장판 어떤 퀄리티 정도의 작품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나오는 TV판에서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진 일상물 찾기 되게 힘들어요. 정말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요. 소위 말하는 또 이 TV판의 애니메이션들이 늘 겪는 그 작화붕괴 이슈들. 네. 이제 회차가 거듭할수록 제작비는 없어지고 네네네. 시간은 없다 보니 뭐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정말 다시 보기 좋은 어떤 고퀄의 명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게 원래는 소설책이 2권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원작이 근데, 있죠. 예, 원작이 네. 있죠. 원작이 있는데 그 원작의 그 1권, 2권에서 1권만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남녀가 네. 고등학교 시절에서 성인이 돼서 다시 재회하는 순간까지의 네. 이야기가 딱 이 바다가 들린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이야기죠. 이게 사실 이게 95년도에 TV에서 그러니까 이후의 2권, 이야기를. 네, 그 네. 2권 이후의 이야기를 만든 적이 있는데 전혀 두근거림이 없어. 그 폭망했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제가 최근에 궁금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찾아보고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지 네. 싶을 정도로 정말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캐스팅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음악은 좋아요. 음악은 거의 이제 그 비슷한 계열로 가기 때문에 좋은데 굳이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신데렐라나 콩쥐팥쥐나 뒷이야기 별로 궁금하지 않잖아. 네, 그렇죠. 왜냐면 너무 좋은 해피엔딩이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네. 해피엔딩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사실 그 바다가 들린다 애니메이션에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게 해피엔딩인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해피엔딩일 거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해피엔딩에 가깝죠. 거의 해피엔딩이죠. 진짜 네. 쟤네 둘은 이제 연애를 시작하겠구나로 그렇죠. 재회하면서 딱 끝나기 재회하면서 때문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그 남주인공이 동창회 갔다가 그렇죠. 네. 밤하늘을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같이 이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여자 주인공인 친구 유미가 리카코한테 너 좋아하는 사람은 없냐? 라고 물어봤는데 있다.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욕조에서 자는 사람이다. 그렇죠. 라는 주인공을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는. 네, 근데 네. 그 주인공이 했던 행동,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행동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서로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나 이 사람을 좋아했었구나. 나 얘를 사실은 좋아했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깔아놓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게 딱 나와버리니까 드디어 그렇죠. 끝나게 되죠. 네. 되게 그래서 이 작품이 저는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됐던 게 우리가 어렸을 적의 유년기에 아직 여물지 않은 마음들, 감정들, 나도 내 감정을 잘 모를 때 그때 어떤 마음들을 점점 커가면서 다시 확인하거나 정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섬세한 어떤 감정 표현이 너무 훌륭한 작품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귀멸의 칼날이나 주술회전처럼 나는 끝내주는 액션을 보겠어라고 하고 보면은 이거는 보면 안 되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영화 되게 거의 사건이 없습니다. 굉장히 슴슴하죠. 네. 사건이랄 게 중간에 동경 가는 거. 그렇죠. 네. 이제 여주인공이 자신의 네. 친아빠를 만나러 네네. 동경을 남주인공과 같이 가는 장면 네, 정도가 그러니까 사건이겠죠.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모포나 이런데 고치원에 살고 있는데 고치원으로 이제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빠가 살고 있는 동경에 가서 그 남자 주인공하고 며칠 밤을 보내는 그렇죠. 한 3일 밤 정도를 보내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쵸. 그 외에는 사건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흔히 우리들도 어렸을 때 겪었을 법한 이제 그 유년기의 따돌림, 다툼, 뭐 애정, 우정 이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참 되게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리다 보니 네. 되게 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이 작품 볼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요즘 만들어졌으면 불가능한 작품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네. 굉장히 투자되기 어려운. 투자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이야기로 바꿔버리면 여주인공인 리카코 같은 경우에는 100% 왕따를 당하고 린치를 당했을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착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야. 계속해서 얘가 튀는 행동을 하고 반에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비협조적이고 그랬으면 100% 지금 일본의 상태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100% 이지메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든요. 그렇죠. 뭐 작품에서 이집을 당하긴 하지만 네.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수준이 그렇게 우리의 알고 있는 폭력 수준까지는 가진 않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사실 왕따라기보다는 은따고, 그쵸. 네. 은따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선택한 거야. 그쵸. 그 주인공의 이제 나중에 작품에서 설명되는 어떤 감정적 이유가 네. 나중에 결국은 그 나중에 해소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인 그 리카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여기 이 시골 깡시골인 고치현에 있을 사람 아니야.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거든. 그쵸. 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네. 갑자기 시골에 내려오게 된, 즉,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어떤 이 본인의 어떤 자아가 흔들리고 있고 감정이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인공도 그걸 알고 있어요. 왜 여기 왔지? 그냥 동경에 있으면 3학년, 그러니까 고3인 거죠. 고3 동안 공부하고 그냥 거기서 동경에 있는 대학 가는 게 훨씬 더 편했을 건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쵸. 많이 네. 나오죠. 네.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얘기해요. 누가 얘기하냐면 동경에 있었던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리카코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쵸.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참견질을 하니까 얘기하기가 싫은 거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볼 때는 사실 이 여주인공의 리카코가 아니 뭐 이런 쌍년이 다 있어. 제 주변에서도 제가 이 작품을 처음에 어. 추천했을 때, 나 그 작품 봤다. 근데, 그 여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정이 안 가서 사실은 그냥 그랬다. 라고 묘사하신 분들이 꽤 됐었습니다. 내가 네. 진짜 욕을 안 하고 싶은데.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그 에이트쇼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공감되는 상황이 나오고 이 공감되는 그 스토리가 나올 때는 굉장히 나도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고. 제가 이거를 초반에 봤을 때가 아마 20대 초반에 봤어요, 진짜. 청년기. 네, 청년기, 대학교 들어가고 아마 얼마 안 지나서 봤을 것 같은데 그때 봤을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연애와 겹쳐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선택하는 거가 얘도 마찬가지로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눈치가 없어. 그쵸. 네. 굉장히 찌질남의 아주 근본이 또 여기서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500일의 썸머 볼 때 네. 처음에는 썸머를 욕하다가 나중에 주인공을 욕하는 것처럼 그쵸.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리카코가 왜 저렇겠구나를 좀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리카코는 꽤나 적극적으로 계속 주인공한테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럼요. 계속해서 기회를 줘요. 그리고 계속 직접적으로 물론 그녀도 마음을 표현하진 않지만 굳이 너를 집어서 계속 어떤 부탁을 한단 말이죠. 이 주인공을 맞아요. 집어서.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 초반에 나오잖아요. 제 머리도 되게 좋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이뻐. 게다가 뭐 지나가는 남학생의 이야기지만 다리도 이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로망이 다 그렇죠. 포괄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실은 빠질 수 있는 캐릭터였거든요. 심지어 도시에서 전학을 온. 네. 도시에서 전화 갔는데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그 이쁜 사람 중에 하나였어. 왜? 이 친구가 그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주인공인 여자가 리카코가 이제 그 고치현으로 내려간 다음에 바로 리카코랑 친했던 애랑 사귀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또 이 바보 같은 게 그래도 너보다 이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여주인공은 뭐 작화로 따지자면은 그 화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니야. 되게 좀 실사에 가깝게 네. 뭔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쁜 편은 아닌데 사실 설정상으로는 누가 봐도 이쁜 여자인 그렇죠. 거죠.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 우리 학교 다녔을 때 가장 예쁜 걸로 유명한 어떤 소녀를 묘사하는 맞아요. 계속 방식으로 묘사를 네네네. 하죠.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아빠가 나오긴 하는데 아빠가 이제 그 딸한테 보여주는 모습을 쭉 보면은 굉장히 사랑받고 자란 딸이야.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공한테 접근을 했다는 거는 기회를 엄청나게 크게 준 거야.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을 최근에 이제 이번 리뷰를 하기 네네. 위해서 다시 보면서 또 느낀 거지만 이 여주인공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었구나. 맞아요. 라는 거를 보면서 저의 과거들이 갑자기 리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나는 이렇게 무심했었겠구나. 맞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남주인공이 굉장히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는지를 전혀 읽지 못하고
굉장히 소년적으로 해석해요. 맞아요. 이거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았다. 혹은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이미지가 됐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굉장히 아주 애새끼들이나 하는 방식으로 그 여성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네. 사실은 나중에 그것들을 결국 돌이켜보면 그 주인공도 깨달죠. 어른이 되고 나서 맞아, 난 그녀를 좋아했었구나라고 깨닫고 그녀도 그때 그랬던 것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렇죠. 어떤 이제 플롯인데 이게 마치 그 우리가 되게 유명한 일본의 영화 러브레터에서 이 여주인공이 이 남주인공이 죽어서야 나중에 그의 마음을 깨달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그때 과거의 것들을 다시 이제 행적들을 계속 조사하고 리바이벌 해보니 그때 그랬던 거였구나 라는 마치 퍼즐을 풀어주는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다시 보면서 제가 아까 뭐 얘기했을 때는 정말 너무 제가 과격해져서 네. 쌍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뭐 그거보다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개시장 마이와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살 건데 고치현이 나한테 뭐라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떠날 거기 때문에 니네들하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심리가 뭐냐면 생각보다 얘가 마음이 여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모의 이슈로 인한 사실은 감정적 고통이 굉장히 네. 큰데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고 있죠. 이겨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들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왜 주인공이 그런 얘기 하잖아. 중간에 그 여자 주인공의 리치코의 그 동경 남자친구랑 대화하는 걸 보면서 너무 그게 꿀 같지 않아가지고 막 화를 내잖아. 그쵸. 네. 너도 싫고 막 화를 내고서 이제 올라왔는데 여자친구인 그 리치코가 이제 올라와서 그 가방을 던지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나더니 이 주인공인 타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잠깐 동안 그 잠깐 사이에 리치코가 성장한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쵸. 사실은 본인이 전혀 지금 잘못 읽고 있죠. 오독하고 있죠.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의 리치코는 처음부터 어른 같았어. 그렇죠. 네, 어른 같았고 배려를 했고 그 다음에 기회도 줬고 은근히 자기의 자존심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마음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기회도 많이 줬어. 근데 그거를 이 타쿠는 그냥 몰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른 척도 아니야. 몰라버린 거야. 네. 왜냐면 기회가 와도 경험이 있어야지 기회를 잡지. 네.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이제 저희의 중고등학교 시절 떠올리면 되게 여학생들이 훨씬 더 조숙해지잖아요, 정신적으로. 그쵸, 그다음에 우리 남자애들은 여전히 공만 보면 환장하고 게임만 보면 환장하는 그쵸.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정신적 조숙함이 갭에서 그 차이가 오는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에 대한 그 섬세한 묘사들이 되게 흥미로워요. 그 말씀하신 씬도 그렇고. 네, 그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여주인공이 막 괴롭힘을 당하는데 남주인공이 그것들 나서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거든요. 그렇죠. 담장 넘어서. 네. 근데 결국 그 행위가 얼마나 그 여주인공이 알게 됐을 때 서운했겠어요. 그러면서 사실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이 남자아이가 정말 너무 어리구나. 그리고 되게 어수룩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나서가지고 변호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나서서 니네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남자 주인공은 제 성격이 원래 들어오니까 제 말 잘하니까 저거 그냥 넘길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냥 지켜봤던 건데 리치코가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고 따귀를 때렸다는 건 심적으로는 걔한테 굉장히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남자친구는 아니었지만 남자친구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서로 이제 그 육체적인 관계라든가 정신적인 뭔가 유대감이 꽉 묶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렇지 약간 느슨한 상태여서 그렇지 리츠코가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주인공인 그 마츠노도 아니었던 거야. 그렇죠. 그 반장. 네, 반장. 네. 마츠노는 계속해서 접근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네가 좋다 그러고 영화 보자 고백까지 그러고 하죠. 고백까지 하는데 안 되잖아. 근데 안 될 때에 그 리츠코가 했던 그 반응과 표정과 이 말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고치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다 싫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말하죠. 거기에서도. 네,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말할 때 예전에 볼 때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러면서 봤는데 잘해주는 거였잖아. 네. 잘해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내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고치 사투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가 그 전에 거 대화
그 전에 있었던 그 주인공인 주인공인 타쿠하고 대화를 들어보면 나는 고치 사투리가 사극 같아서 맞아요. 매력적이라고 얘기하죠.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싫은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사투리가 싫은 게 아니야. 사실은 사투리를 하는 남자가 싫은 게 아니라 사투리를 썼던 남자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싫은 거야. 그렇죠. 그 되게 양가적인 되게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해요. 이제 고치 사투리가 싫다기보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주인공이 싫어를 네. 사실은 그렇게 고치 사투리 쓰는 사람이 싫어라고 되게 그 순간의 감정을 얘기한 거겠죠. 게다가 마츠노는 자기가 마음을 열었던 타쿠의 가장 친한 친구고, 그렇죠. 절친이죠. 절친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줬다간 또는 거기에 더 여지를 열었다간 타쿠와의 관계와 이 마츠노의 관계까지 망가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게 다시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리츠코가 너무 이제 어른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되게 성숙한 캐릭터죠. 되게 성숙하고 그다음에 말도 여기서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세게 하고 되게 싸가지 없게 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게 아니면 침묵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워낙 그 이 가정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보니 네. 이 친구도 아무래도 그 조숙했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리미트가 계속 제어가 안 되는 감정의 리미트가 제어가 안 되는 느낌들을 계속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막 망가지고 싶고 막 살고 싶고 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왜냐면 막 살면 결국에는 고치현에 있는 아니면 더 지방에 있는 대학교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집안 자체를 싫어하게 되죠. 왜냐면 그 동경 갔다 온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뭔가 망가지면은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공부. 그 다음에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자기 시간을 갖는 것.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참 놀란 게 여기서 성적이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 전학 오자마자 나왔던 성적이 전교 12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고 되게 많이 놀라죠. 친구들이. 이 친구는 공부까지 잘해? 이러면서. 공부까지 잘해 이러면서.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시험 또 친 결과를 보면은 얘는 왜 점점 성적이 올라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전교 10등 안에 드는 성적이었을 텐데 그게 그냥 제가 그냥 공부 잘하는 캐릭터다라고 이해할 게 아니라 사실은 걔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야. 그 와중에도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게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한테 희망은 뭐였냐면 그래도 대화를 하고 나면은 내가 그런 현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현실적인 안정감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안정시켜 줄 수 있었던 타쿠와의 대화가 되게 좋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저는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이제 500일의 썸머, 패스트 라이브즈, 패스트 라이브죠. 그리고 이 바다가 들린다까지 사실 이 세 개를 같이 보셔야 된다. 네. 사실 우리 과거를 다시 돌이켜 보면서 되게 리뷰해볼 수 있는 굉장히 연애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들은 네. 찌질 총량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게 이제 10대, 20대 때 제대로 찌질을 겪지 않으면 그게 이제 30대, 40대로 이어지죠. 50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찌질함을 우리가 과연 그냥 찌질함으로 봐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좀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그때밖에 없고 맞아요. 요즘에 사랑하실 때 혹시 어떤 여자를 봤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좀 밤잠을 설치고 네. 머릿속에 그 여자밖에 생각 안 나고 했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를 최근에 심장을 두근거리게 한 거는 이제 그 대출이자 올라가는 거 말고는 없죠. 아, 그렇죠. 갑자기 이자 또 오른다고 약간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잘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든가. 그쵸, 명세서를 볼 때. 네.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감정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호르몬의 영향인 것 같은데 그 호르몬은 제가 볼 때 좀 늦게까지 있는 사람은 30대 초반까지 있는 것 같고 보통 한 20대 중반에서 끝나요. 20대 중반에서 끝나고 그게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순수하고 정제되지 않은 그 감수성은 정말 딱 10대의 가장 그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것들이 계속 정제되고 알아가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또 이제 더
이익과 손해를 더 계산할 줄 알게 되면서 사실 순수하게 마음만 어떤 따지던 그런 방법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이 작품을 보면 다시 그때의 내 모습이 떠오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그잖아요. 저희 나이대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저 사람이 빚은 또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렇죠. 서로 제게 많죠. 저 네. 사람이 이제 부모님은 괜찮으신가. 저 사람이 차는 있나. 저 사람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나. 뭐 이런 걸 좀 따지는 그런 나이대긴 한데 한번 여러분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사람을 사랑 그 자체로 좋아했던 거가 과연 어느 쪽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영화는 이 드라마는 바다가 들린다는 그 감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은 맞아요. 작품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가 이 작품이 정말 손에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동창회 장면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동창회를 하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에 저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신들의 과거에 어렸던 지점들을 반성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나 어렸을 때 그 여주인공 괴롭혔던 거 나의 어떤 이기심, 그다음에 나의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 라는 스스로 자아 반성하거나 또 어떤 친구는 그 내가 어떤 친구를 좋아했는지에 대한 마음이 확실해져서 또 그 동창회에서 고백도 하게 되고 그렇죠. 사실 주인공도 결국 그 동창회에서 그런 친구들의 성장을 보고 마지막에 그 이제 그 성을 보면서 맞아, 난 사실 그녀를 좋아했던 거야. 라고 그제서야 자신의 마음을 이제 정해 짓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장에 대한 이제 반성, 관찰에 대한 어떤 자아 관찰 이런 것들의 장면이 들어가다 보니 사실은 되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 어렸을 때 되게 밉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화해하는 느낌인 건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친구 미웠던 게 결국은 원인은 나거든요. 나의 어렸던 모습, 나의 어떤 감정, 별거 아닌 것들이 그땐 그 컸던 것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딱 하나로 귀결되거든요. 그냥 그 친구랑 다시 보고 싶다. 근데 그랬던 어떤 그 성장하는 감수성들을 영화에서 되게 매듭을 잘 지어주고 있고 더군다나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상대방도 그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서로가 어쩌면 그 서로가 아닐까라는 그 찰나를 확신까지 이어나게 되는 되게 판타지적인 장면이지만 굉장히 되게 위로가 많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나의 어렸을 적 감수성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시 정의하고 인지할 수 있다면 뭔가 그것들을 다시 매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 저는 이제 아이에서 성인이 됐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용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지민은 화해라는 얘기를 했지만 화해는 사실은 더 나이가 먹고도 가능하고 다른 감정도 필요한데 용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용서는 그 타인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용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용서는 깨달음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나의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나의 반성이 없으면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마지막 동창회 장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와 상대방을. 네, 스스로와 상대방을 용서를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화해까지 이어지는 과정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게 지브리 작품이다 보니까 하야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하야오는 이 작품을 굉장히 싫어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프로듀서가 뭐라고 묘사했냐면 하야오가 이 젊은이들의 감각을 질투하고 있다라고까지도 묘사를 했었죠. 네. 네. 아니 뭐 하야오가 실제로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남녀가 저렇게 얼굴을 마주 가까이 대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냐? 어떻게 얼굴이 안 빨개져? 어. 그리고 같이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고? 막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냈다는 거야. 네.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녀상과 너무 다르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생각보다 타쿠가 되게 많이 쿨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요즘 감성인 거야. 그쵸.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이 지금 돼서 다시 바이럴되는 대한민국의 MZ 세대들이 다시 소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은 외연만 애니메이션이지 굉장히 리얼해요. 네. 감정의 묘사, 배경의 묘사, 이 세상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리얼하고, 그리고 이 주인공들의 행동이나 이런 객이나 뭐 표정, 말투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있을 법하거든요. 마치 기존의 어떤 지브리 작품들이 굉장히 판타지에 기대고 그렇죠. 있다면 네. 이 작품은 너무너무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타지는 단 한 장면도 없어요, 정말. 네. 네. 유일하게 뭐 판타지라 하면 굉장히 그때 당시 일본이 너무 이제 잘 살아서 수학여행을 막 정말 하와이로 갔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저희 같은 외국 관객들한테 판타지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것도 현실이었죠, 일본에서는. 전 처음에 네. 볼 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리치코가 타쿠한테 하와이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돈을 잊어버려가지고 돈 좀 빌려줄래? 그죠. 네. 라고 했더니 이제 타쿠가 이제 자기한테 얼마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한 6만 엔 정도가 있고 400불 정도가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나한테 그 6만 엔 좀 빌려줄 수 있어? 그죠. 막 그 이렇게 시대에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큰 돈을. 근데 그거 보고 되게 놀랬거든. 네. 왜냐면 이게 93년도예요. 93년도이기 때문에 나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6만 엔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지금 돈으로 한 2, 300 되는 가치예요. 네. 그때 아이스크림 뭐 100원, 200원이었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인데 그걸 빌려달라는 것도 그렇지만 빌려줬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그걸 한 번도 재촉을 안 하거든요. 너 언제 갚을 건데 재촉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난 너무 놀란 거야. 참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것들이 소년 감성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네. 되게 아직은 세상의 감이 물정이 조금 덜한, 네, 애들이 정말 가능한 뭐 그런 거이지 않나 싶고, 아니 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굉장히 리얼하고 쿨한데 그래서 되게 세련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야오가 가지지 못했던 어떤 그 젊은 감각.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작품 때문에 귀를 기울이며가 탄생을 했다. 맞아요, 실제로 라고 그래요. 이제 네, 얘기를 실제로 하죠. 그래요. 네. 결국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소년소녀의 연애 감정들을 그가 노욕을 가진 한 장인이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감각들을 보고 따라한 작품이다. 뭐라고 이제 묘사가 되곤 하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시기가 그 9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딱 중반까지가 지브리에서는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1인 독재에서 뭔가 여기에 그 하야오 스튜디오 지브리에 그쵸.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뛰어난 크리에이터들이 애니메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쵸. 뭔가 좀 기회를 주고자 했고 자기는 그거를 빨리 조금 그 후진들한테 좀 넘기고 은퇴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아직도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되고 있지 않죠. 아직 그 네. 은퇴를 못 하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브리와 하야오한테는 굉장히 좀 도전을 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야오 입장에서는 이 바다가 들린다를 보고 나서 자기가 원작도 고르고 그 다음에 새 작품에 들어갔는데 기존처럼 자기가 작품에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진으로 양성했던 콘도 요시우미가 귀를 기울이며 감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많아요. 왜냐면 콘도 요시우미가 뭐 미래소년 코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부터 작화 감독으로 되게 원화 작화 감독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우선 그냥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실제로는 다 수렴청정을 했다. 네, 수렴청정했다는 식으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회를 줬고 그 다음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콘도 요시우미가 일찍 죽었죠. 네, 그리고 일찍 죽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긴 했지만 지브리 입장에서는 요 당시가 가장 이제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젊은 시절이었던 거야. 그래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애니메이터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완전 말단부터 시작해서 가장 꼭대기까지 그쵸. 있었던 시기라서 정말 황금기에 나온 어떻게 보면 지브리의 기작이죠, 기작. 그렇죠. 그러면서 기이한 동시에 작품이죠. 되게 비운의 명작 같은. 비운의 명작이 네. 됐죠. 왜냐 그 극장 방영을 못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뭐 후일담을 좀 찾아보니까 제작비 회수가 되게 어려웠었대요. 이게 아, TV에서만 진짜? 방영을 해가지고. 네네네네. 네. 근데 또 지금 해서 또 이렇게 10년, 20년 넘어서 다시 회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미 이거는 만약에 추천의 정도로 따진다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추천의 정도로 따지자면 저희가 뭐 강추, 초강추, 초초강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초강추. 네. 네. 저는
초초광추. 오, 굉장히 초청초 많이 안 주시는데. 네, 초초광추 많이 안 주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지점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레전드다. 그쵸, 클래식이죠, 이 작품. 그다음에 제가 그 초초광추를 주는 영화들에 대한 기준을 잘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제가 4번 이상 보면 초초광추예요. 계속 봐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새로운 느낌이 있는. 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다시 못 만들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쵸. 네. 이 작품은 지금 다시 다시 나올 수가 만든다고 없어요.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없고 이 감성을 채울 수도 없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시티팝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근데 시티팝이 유행을 하면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시티팝이 나왔었거든요.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운전만해 같은 곳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시티팝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재현이 되지 않죠. 네, 완벽한 재현이 되지 않고요. 그 시절의 그 감성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발 리메이크 해줬으면 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오렌지 로드고. 너무 좋은 작품 네.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는 오렌지 로드가 제 인생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화책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너무 재밌게 봐서. 근데 다시 만들어줬으면 하는 작품이 오렌지 로드기도 하면서 다시 그때의 그 감정과 그 노래로는 만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오렌지 로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은 초초광추를 줘도 전혀 모자르지 않다. 네. 만약 500일의 썸머를 그렇다면 비슷한 계열의 500일의 썸머를 초초광추를 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냥 초광추 정도예요. 오히려 이 작품이 더 네, 그런 네. 측면에서 낫다.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작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저도 그런 확신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은 초초광추 정도에 줘도 되겠다. 그래서 되게 이 작품을 꼭 알아두시고 저는 되게 주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러면 그냥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음과 나의 유년기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먼저 한 줄 평 해주신다면 그냥 내 마음의 소년과 대화하는 느낌.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녀를 만났다. 여름이었다. 네. 아주 이 시즌과 잘 어울리는 평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련한 추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덥고 짜증나고 이렇지만 그 여름이라는 시기는 매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억으로는 가장 강렬하게 남는 그쵸? 계절인 것 같아요. 네. 겨울이나 가을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랬을 때 이 애니메이션은 그 여름의 한때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스토리 진행이 여름에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여름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년과 소녀가 사랑을 나중에 어쨌든 이야기를 하는 곳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바닷가의 여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름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작품 넷플릭스에도 마침 또 있기도 하고 네. 분량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네. 내외이기 때문에 주말에 굉장히 부담 없이 일요일 낮에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작품인 것 같고 가능하시다면 이제 혼자서 네. 보시는 걸 너무 추천을 드린다. 아니 나는 만약에 그러니까 커플까지는 좀 그렇고 네, 커플까지는 뭐 좀 이렇게 대화가 힘들 것 같고 부부야. 그러면 또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부부면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보면서 이런저런 나 고등학교 때 그쵸. 뭐 첫사랑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자기의 감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되게 킥킥대면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죠. 많죠.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20대 초반 분들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기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 감정에 동화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20대 초반 분들이 보신다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MZ세대겠죠. 네. 그래서 그게 요즘에 다시 또 트렌드를 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대가 원한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많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이 90년대 초중반의 그 일본과 90년대의 그 한국의 모습들이 많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되게 참 노스텔지어로밖에 표현이 안 되죠. 정말로. 네. 근데 뭐 우리가 또 한 30년 지나가지고 20년 30년 지나가지고 그래도 2024년이 좋았지. 이때를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 보면은 그때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이렇게 깊은 고민들 그다음에 자잘한 고민들 생계를 위협하는 고민들이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작품에는 일본의 못 사는 모습이라든가 어려운 모습이라든가 고뇌하는 모습이 담겨있기보다는 하나도 없어요. 그쵸.
네. 정말로 그 굉장히 쾌청하죠. 네, 쾌청하고 네. 말 그대로 버블 감성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보기에 전혀 부담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무해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조금 삶에 지치고 좀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가끔가다 내가 너무 찌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보세요. 보면은 아마 조금 더 위로도 받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시절의 추억에 한번 흠뻑 빠질 수 있는 맞아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바다가 들린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실 때 그냥 넷플릭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뭘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내리고 하다 보면 거의 1시간 반 가 있거든요. 그거 고민하실 때 그냥 바다가 들린다. 바다만 쳐도 맨 위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들린다 검색하셔가지고 그냥 그거 한 편 딱 보시면 1시간 10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들린다 한번 찾아서 보시는 거를 정말 초 강추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트라는요 좀 더 재밌고 여러분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